너 갑자기 약간 그 우리 청담동 사모님들 느낌으로. 그러니까 안돼 진짜 언니는 제 모임을 진짜 한 3번 정도 와봐서 내가 매번 모임마다 어떻게 다르게 실험하는지 언니는 알걸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기획을 하고 사실 온 건데 또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그쵸? 근데 그래서 아예 그냥 짧고 굵게 오늘 약간 일단은 이렇게 한 이유는 좀 이따 뭐 말하실 때 이거 하시면 되지만 약간 그냥 모임은 많이 열어봤는데 뭐 아까 뭐 미리 얘기하긴 했지만 좀 커리어에 욕심이 있는 여자들이 내가 모아보고 싶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1년 전과 1년 후가 무조건 다른데 그거를 좀 같이 기록해 나가면서 서로 엄청 성공하기 전에 만나서 그래도 40대 50대 때 약간 서로 왜 우리 20년 전에 이런 생각 했었어를 공유하는 모임을 만들고 싶어서 사실 했는데 그러기에 언니도 물어봤던 게 사실 책 쓰기 관심이 없어도 저는 이거는 명분이었던 게 그냥 나에 대한 기록이나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일단 자기소개를 이거 다 합해서 제가 한 30분 내로 끝낼 거거든요. 일단 자기소개 먼저 여기 오른쪽부터 네. 훈련 스피치 훈련 예.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까이서 대고 네 김도윤이라고 하고 네. 이쁘세요. 나이가 제일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그 92년생 저 이화대 철학과 1, 1학번이었고요. 지금은 증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주식 투자 하시나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종목은 뭐가 좋은가요? 물어보시는데 주식 쪽은 아니고요. 저희는 조금 주식을 제외한 되게 다양한 세상의 투자가 있는데 그런 주식, 채권, 그 다음에 뭐 이런 정형화된 부동산, 부동산 조금 보긴 한다. 근데 아무튼 제외하고 좀 신사업을 기반으로 형태가 다양한 투자들을 실험하고 있는 그런 부서고요. 그러다가 이제 서진님도 알게 된 게 아마 좀 스타트업 쪽도 맞아요. 투자를 구경하다가 이렇게 알게 됐고요. 그래서 재직한 지는 한 7년 정도 됐고 그렇게 그냥 소소하게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게 꿈이어서 반갑습니다. 서진이가 불러주면 나오는 사람입니다. 다 모이는 사람 착한 사람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동양사학과 졸업하고 이제 화장품 마케터로 일하다가 이제 30대 로스쿨을 가서 변호사로 지금은 일하고 있는 안소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변호사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또 이제 제 정체성은 사업가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서진님이랑 어떤 멋있는 여성 사업가 모임이 있다라고 해서 초대받아서 이렇게 왔고요. 지금은 또 한국이랑 미국을 좀 오가면서 지내고 있어서 변호사업은 굉장히 국내에 좀 붙어있는 업이에요. 자격증 자체도 국내에서만 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 변호사를 내년에 보고 이제 미국이랑 한국 오갈 수 있는 비즈니스를 꼭 변호사업에 국한되지 않게 뭐 교육이든 유통이든 뭐 여러 가지 행정이나 변호사업 비자 관련해서든 좀 구상하고 있는 단계라 오늘 이 자리가 너무 기대되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어떻게 보면 해외에 있는 한인들 위주로 책 출판을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언니가 또 미국이랑 한국을 있는 뭔가를 한다고 하니까 같이 콜라보할 수 있는 게 있겠다. 근데 이건 몇 개월 전에 언니가 없었던 아이템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빌드업을 오늘 됐어요. 모임을 할 때마다 좀 서로 성장하는 이 해외 교민분들 아이디어 서진님도 최근에 맞아요. 얘기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네. 진짜 저희 또 다음 모임도 기대가 돼요. 네, 좋습니다. 우리 막내. 저는 혼자 너무 애기 같아가지고 조금 부끄러운데 저는 이름은 이다현이고요. 원래는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졸업을 했는데 완전 순수 과학도의 길을 걷다가 현실을 직시하고 난 조금 더 세상을 누비며 살고 싶다 싶어서 이제 지금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본과 2학년 학생입니다. 그래서 사실 치과의사는 아직은 아닌데 이제 곧 될 예정이고요. 사실 서진 언니랑 우연히 만났는데 저는 멋진 여자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너무 롤모델 삼고 싶고 또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 우연히 만나게 돼서 또 이제 뭐 오기 전에 글도 쓰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는 그냥 치과의사로 치료만 하는 삶보다는 뭐 의료 브랜딩을 하든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앱이나 이런 좀 넓게 아까 시스템 잡으신다는데 그런 느낌으로 시스템을 조금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싶어서 네. 이게 10년 뒤에 이루어지면 뭉클한 여기. 네. 그래서 조금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나보고 싶어서 이제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전 이서진이고요. 저 바로 여긴가요? 네. 저는 강지민이라고 하고요. 저는 7년 동안 외국계 교육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고, 세일즈가 보통 B2C 위주였다가 B2B로 해서 사업을 조금 확장시키는 역할을 좀 같이 가져갔었고요. 이제 업계를 좀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고민을 한 2년 정도 하다가 결정을 해서 지금 이제 스타트업, 위커머스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한 지 이제 한 2달 차?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대 미대 나왔어요. 와, 네. 그거를 이대 깜빡했네요. 조속과. 저는 원래 이대 미대에 나오고, 조석과 나오고, 미술사학, 이제 복수 전공까지 했었었고, 원래 미술의 길을 계속 갈까 고민을 하다가, 좀 크게, 좀 뭔가 세일즈, 그 다음에 영업, 그 다음에 기획, 이런 일을 좀 해보고 싶어서 좀 회사를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었었고, 지금 하는 일도 사실 저희 회사 자체가 이제 K 이제 브랜드들을 한국에 수출시키는 그런 브랜드 엑셀러레이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인바운드 문의, 뭐 아웃바운드 문의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이제 세일즈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성 있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사 내에서 계속 이제 좀 디벨롭하는 이제 사업 개발부 안에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언니랑 할 수 있는 얘기 많을걸요. 최근에 결혼하신. 네, 안녕하세요. 저는 95년생이고 통계학과, 이대 통계학과 졸업해서 지금은 보험회사의 인수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언니를 대학교 때부터 알아서 되게 이런 모임에 좀 초대를 받았는데, 사실 저는 정말 그 한국에서 말하는 평범한 코스를 그대로 밟아온, 그냥 적당히 대학 가서 좋은 적당한 회사에 들어가서 적당한 나이에 결혼하게 이렇게 되게 뭐라 그럴까, 정형화된 삶을 살고 있는데, 꼭 언니가 불러주신 모임에 오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 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새로운 자극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인가, 이 삶, 물론 당연히 좋은 삶이지만. 말 많이 넣었어. 역시 서진교육의 힘으로 말 한마디도 못했었는데. 언니 이제 아줌마가 됐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런 걸 얻으면서 저도 이제 제 인생도 좀 더 고민을 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고, 좋은 자극을 서로 받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늘 초대가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뿌듯한 게 이게, 저는 항상 요즘 어떤 결혼식에 가면 제 지인들 테이블 한 10명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개시켜준 애들이 이제 친해지니까 그런 게 좀 뭉클하긴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엄마가 된대. 나 언제 결혼하나 싶긴 한데, 하여튼 그렇게 했고, 서로 어쨌든 공통점이 되게 많긴 한데, 그 다음 제가 준비한 거는, 일단 맞춤 목차를 제가 이제 보내드렸잖아요. 좀 이따 이제 맞춤 목차를 받아서 어떤 걸 느꼈는지를 제가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긴 해서 할 거여서, 생각을 안 해오신 분들은 그냥 지금 들으면서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여기서 목차를 했던 사람은 사실 언니밖에 없었어가지고, 언니는 이제 과거에 그 변호사의 경험을 살려서 이걸 전문성을 좀 높이는 목차를 그때 짜드렸었는데, 또 지금은 사실 인생이 많이 달라져서 제가 한번 다시 짜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처음에 지민이는 사실 이게 책 쓰기 명분으로 한 목차이지만 결국 이 사람의 꿈과 미래 가치관을 좀 기록할 수 있어서 사실 이거를 한 거거든요. 책을 굳이 안 쓰더라도.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또 자세히 알게 된 건데,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K-뷰티나 이런 해외 진출을 도와주는 친구인데, 자기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브랜딩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 제가 목차 이제 공지에 올려놨던 것처럼 결국 제3자가 뭐를 궁금해할지 약간 그런 얘 경험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그런 퍼스널 브랜딩 위주로 제가 짰었고요. 다현이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써줬어가지고, 나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 어중간한 게 싫다, 차별을 어떻게 둬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담았는데, 겸손하지만 내가 미래에 도전적이다라는 어감을 넣어서 에세이 형식으로 제가 목차를 좀 기획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연 언니 같은 경우는 사실 철학과여서 그런지 되게, 저는 사실 왜냐면 그래서 여기서도 사람 성향이 다르다고 생각했던 게, 지민이는 미대 나왔지만 퍼스널 브랜딩 쪽에 니즈가 있어서 제가 이런 쪽으로 기획을 했었는데, 언니는 금융권 이런 거 말고 삶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느낌이었어서, 제가 목차를 짰을 때는 좀 이런 행복?
소소한 에세이 느낌. 그렇고 또 조은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친구를 어렸을 때부터 알았지만 무대 서는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뮤지컬 동아리 같은 거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도 맨날 저한테 고민했던 게 언니 저 회사 갔는데 너무 평범해지는 게 무서워요. 약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서 그런 고민을 담아서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의 통계 혹은 지금 아직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친구 경험이 뭐 통계 사람들이 뭐 많이 궁금해할 만한 게 결국 뭐 재테크도 사실 저는 통계 기반으로 할 수도 있고 해서 남들이 궁금한 거랑 이 친구의 가치관을 좀 넣어서 간략하게. 근데 언니가 왔을 때 이제 1차, 2차 모임 때 제가 엄청 자세히 목차를 했었는데 어차피 또 바뀌어서 되게 심플하게 제 목차를 해놨고 이걸 목차를 길게 하니까 또 길어져서 제가 엄청 짧게 하고 궁금하면 공지를 보게끔 해서 이제 맞춤 목차에 대한 건 브리핑을 이제 2분 내로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써주신 거에서 어떤 게 고민 뭐 책 쓰기 전에 어떤 게 고민이고 왜 책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뭘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들을 다 공통점을 추출을 했어요. 이것도 제가 처음 모임했을 때는 한 명씩 자,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고 근데 말하다 보니까 반복이 많이 되는데 일단 준비를 안 했으니까 반복도 잘 읽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또 2분으로 스피치를 하면은 고민이 첫 번째는 근데 다 공통적이었던 게 내 경험을 정리하는 게 어렵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오히려 부서가 없을까봐 고민 혹은 너무 방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혹은 제3자가 읽고 싶을지 혹은 내 경험이 이게 매력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사실 저희 회사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 많이 의뢰하는 건 저희가 예를 들어 철학에 대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검색해서 베스트셀러들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한 4-5건 합쳐서 목차를 만들고 이 사람만 가지고 있는 이력의 키워드를 목차에 넣어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성에서 그 검증이 되어 있는 목차에 개인의 키워드를 넣으니까 사실 이건 마케팅 영역을 제외하고 남들이 읽고 싶은 책일 수밖에 없는 그 장치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내 책이 괜찮네라고 느껴서 이 막연한 게 구체화가 돼서 안심이 돼서 책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내 책이 되지 근데 다 이게 써주셨던 게 다 저희 회사 처음에 문의하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랑 비슷했고 두 번째도 사실 똑같아요. 진부하거나 평범해 보이지 않을까인데 저는 평범했던 응대생인데 책을 써서 특별해져서 오히려 특별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평범함 자체가 공감을 많이 일으킨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내가 생각해 할 만한 거를 프로만 줬는데 내 생각이랑 비슷한 해서 그 공감 때문에 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던 거여서 저 오히려 평범한 이야기도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래 오케이 내가 왜 써야 되는지 알겠어. 근데 혼자 하기 너무 어려워. 왜냐면은 저 운동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미뤄요. 그리고 매일매일 쓰려고 해도 힘들어. 그래서 저희 회사는 아예 맡기면 일단 인터뷰를 따니까 3개월 안에 무조건 책이 나오게끔. 그래서 일단은 완벽하게는 나중에 내고 일단 시작부터 해서 첫 번째 책은 누가 끌고 가서라도 완성이 되면 좋다. 약간 그런 시스템이어서 저희 회사는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는 서비스라고 제가 설명을 맨날 하고 책을 사실 만약 쓰고 싶다면 무조건 쓰고 싶은 건 아니지만 뭘 얻을 수 있는지를 제가 이렇게 설문지로 보니까 그래도 첫 번째 유형은 내 경험을 전문가처럼 브랜딩하고 싶다. 약간 그 지민이의 니즈가 그리고 커리어 확장이랑 결국 한 줄로 요약되는 신뢰도. 약간 그건 사실 전문직에도 해당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원한 병원들도 책이 원장이 있고 없고 차이가 되게 많이 나긴 해요. 고객들이 봤을 때 내 원장님 책 쓴 사람이야. 그리고 비용이 비싸서 거기서 의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고 어쨌든 이거를 하면서 나에 대한 인생 정리가 된다. 그리고 내가 미뤄왔던 뭔가 나에 대한 기록을 좀 중간 점검하는 느낌? 그래서 책 쓰기를 많이 의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준비했던 한 5분 내로의 스피치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도 오늘 약간 목차에 대해서 막연하게 써봤고, 그거를 저희가 구체화해 사실 제가 1차 감 본 거에서 제가 좀 조금씩 고치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좀 막연한 걸 구체화한 건데, 이런 서비스가 사실 없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봤을 때에 느낀 점 3가지 정도만 혹시 여기서부터. 네. 너무 훅 들어와서 네. 일단은 아까도 언니가 물어봐서 간단하게 말은 했지만 이제 제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이런 단계를 밟고 살아온 사람이구라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일단 그거 하나가 좋았습니다. 일단 하나만 얘기 먼저 할까요? 아니요, 3개 할까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일부러 내가 어떻게 보면 창작해볼 수 있는 경험이잖아요. 내가 책을 쓴 다음에 어떻게 구성하고 이런 간단하지만 좀 이걸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좋았고 마지막은 미팅이 알람 게임 있어. 마지막 3번째는 이런 나도 좀 더 이런 책을 쓰고 하면서 더 뭔가
넓게 확장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이제 회사원 버전.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예체능 출신의 자기 사업을 언젠가 생각하는 퍼스널 브랜딩 편으로. 결국 저는 결국에는 컨설팅을 언젠가는 하는 사람이 되자. 왜냐면 저희도 이제 미팅을 하다 보면 기업 대표님들도 많이 오시지만 그 기업 대표님이 결국에 한 분씩 이제 가끔씩 이제 회사 컨설턴트를 해주시고 계시는 분들을 같이 모시고 오세요. 왜냐면 보통 이제 인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대표님들이 인사이트가 많이 없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실 이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생각을 했던 거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해외 영업 쪽으로 가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를 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컨설턴트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회사를 다니서 이제 나중에 이직을 할 때 또 그런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일 좋았던 거는 첫 번째로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똑같이 내가 일을 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고를 해보면서 내가 일했던 게 지금 하는 일이랑 앞으로 있는 일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었을지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 잡아볼 수 있었던 게 제일 좋았었고, 사실 내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간략하게라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사실 목차를 이제 생각을 해서 세분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목차별로 내가 어떻게 발전을 해나갈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일이 결국에 나중에 어떤 목차로 들어갔을 때 도움이 될지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일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어떻게 내가 좀 지금 하는 일을 기획을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기가 좋았어요. 사실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아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쪽 팀에 뭐 패키지도 만들고 되게 뭐 별일을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목차들의 흐름에 맞춰서 내가 각각의 일들이 어느 포인트에 들어가는 일들이고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결국에 내가 나중에 파이널리 될 수 있는 포지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무가 어떤 흐름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번에 목차를 조금 정리를 하면서 오히려 그런 분들 좀 많이 찾아보게 됐고, 그래서 제 미래의 그림을 조금 더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가장 좋았던 점 아니었을까 말을 진짜 왜 이 둘은 제가 10년 동안 알던 후배들이어서 뿌듯한 이제 막내. 저는 뭔가 이번에 저는 원래 자기소개서 컨설팅 지금 이제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대학생. 네, 이제 대학생들이든 아니면 또 취준원 입시하는 사람들을 봐주고 있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제일 먼저 항상 하는 말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걸 다 적어보고 관계가 있든 없든, 그리고 목차를 빼보세요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 목차의 중요성을 알고 이제 자기에 대해서 더 잘 알려면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쓰다 보니 문득 정작 나는 안 하고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지금 고등학생처럼 진짜 그냥 8 to 6 이렇게 막 공부를 하고 치이면서 살다 보니까 절 정리할 시간이 없었고, 내가 이렇게 전과를 한 게 옳은지, 그리고 내가 좀 잘 나아가고 있는지 체크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에 목차를 쓰면서 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 넘어왔었지 라는 걸 문득 떠올리기도 해서 약간 제 지난 과거에 대한 걸 한번 정리할 수 있어서 첫 번째로 그게 좋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너무 막연하게 그냥 계속 치이며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맞나?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너무 바쁘니까 다 그냥 일단 무시할래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싹 정리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당장의 나를 생각을 했을 때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두 번째로 그게 좋았고, 마지막으로는 이건 미래 관점인데, 어쩌다 보니 뭐 과거 현재 미래가 됐는데, 이제 미래 관점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살짝 게으른 완벽주의자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미루다가 막 급박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스타일인데, 그때 제가 여러 이제 자기계발 유튜브 이런 걸 찾아보다가 책을 읽고 투두리스트를 써라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쓰면 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그걸 해낼 수 있으니까. 근데 저한테는 목차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 이룬 게 없잖아요. 많이 없으니까, 학교 다니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걸 쓰면서 앞으로 내가 이걸 하나하나 해나가면 되겠다라는 그런 구체화를 할 수 있어서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의도한 건 아닌데 이렇게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뭔가에 열망이 있는 편,
그리고 예체능 출신 어쨌든 자기 얘기를 가고 있고 회사 다니지만 언젠간 전문가로서 컨설팅을 하고 싶은 편. 그리고 대학생에게는 오히려 구체화되는 꿈을 설계할 수 있는 건 저도 오늘 처음 알게 돼요. 이제 우리 언니. 네. 저도 이제 전에 이제 2번 동안 서자진님이랑 네. 이제 모임을 함께 하면서, 이제 이 목차를 쓰고, 그리고 이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그 시점의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네. 왜냐면 이제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사람들은 한 해 안에서도 지금 변화가 좀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난 게 여름인데 지금 맞아. 그때에 비해서 저희 둘 다 지금 성장도 했고 네. 꿈의 방향도 좀 달라져서 가장 첫 번째로 좋았던 건 그 시점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기록하는 어떤 거시적 의미의 일기 같은 느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들려줄 수 있는 그게 좀 첫 번째로 좋았던 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제 투두리스트 얘기도 저는 너무 공감이 갔고 또 나아가서 사람이 방향이 없으면 그냥 살던 대로 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치열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그냥 해야 될 일을 정리하고 그치는 것이지 어떤 내가 그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않는,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생기지 않게 혹은 현상을 유지하는 식의 일을 좀 살게 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업의 초창기라던가 학생 시기에는 하루하루 무언가를 할수록 꿈에 가까워지는 건데, 안정기 같은 시기는 매일 문제가 없는 것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거지만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못 나아가고 오히려 뭐 어떤 세월의 풍파라던가 세상의 압력, 사회적으로 주어진 역할에 대한 압력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좀 뒷걸음질 치게 되는 일이 많은데, 좀 이런 맞바람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줄 수 있게 계속 좀 꿈을 되새김질한다, 이렇게 좀 리마인드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글쓰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말에 되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말은 나랑 듣는 사람이 좀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책은 내가 생각하고 쓰고 내가 읽고 또 주변에 알려지고 그 글을 읽은 사람이 또 나한테 너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지라고 또 말을 해주면서 좀 어떤 삶의 방향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좋았고, 세 번째로 가장 좋고 와닿았던 건 책 쓰기가 진짜 쉬운 일이 아니라 저도 목차를 받은 지가 한참이 되었고 이제 책을 쓰려고 되게 수차례 시도를 했고 저는 사실 책을 쓴 게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책을 쓰는 건 굉장히 진짜 운동이랑 비슷해서 내가 운동을 할 줄 알지만 헬스장이 근처에 있지만 PT를 안 하면 잘 안 가는 것처럼 정말 이런 동지 혹은 조력가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세 번째가 정말 가장 와닿았습니다. 인문학 강의 하나 아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네. 마음이 이번에 그러니까 철학가다 보니까는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저는 이제 많은 고민과 경험을 한 결과 사실 안분지족 그냥 조용하고 소박한 삶을 개인적인 목표랑 삶의 태도로 잡았기 때문에 굳이 뭐 저를 이렇게 세상에 알리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하지만 사실 말씀 주셨던 대로 책을 쓴다라는 게 자기를 돌아보는 과정이잖아요. 그걸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분명히 길을 잃는 건 맞더라고요.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조금 뭐 같은데, 그러니까 친구들이 욕심이 많아요. 새로 들어온 친구들은 더 욕심이 많으면 얘들이 제일 먼저 옆에 친구를 보고 옆에 동기를 보고 정확히 2년 후에 쟤는 저기서 뭘 하고 뭘 받아갔는데 나는 현재 이거밖에 없어를 옆이랑 비교를 시작해요. 그러면 그걸 못 참고 내가 한 걸 돌아보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얻은 건 금세 까먹어요. 그래서 난 이직을 해야겠어, 아니면 난 저 팀을 가야겠어 하면서 날아가는 친구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비슷하게 번아웃이 왔을 때 저는 기록은 다 해요. 왜냐면 기록을 안 하면 매니지가 안 돼요. 제가 그렇게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그러면 이제 어젠가 내가 지금 하는 프로젝트 말고 다 까먹은 거예요. 올해 뭘 했는지. 그래서 달력을 거꾸로 막 올라갔는데 와, 이 미팅을 이 짓을 해댔으니 지금 이거랑 이거가 살아남았구나. 나 이거랑 이것만 한 게 아니고 이만큼의 시도가 있어서 이거랑 이게 나왔구나 라고 깨달을 수가 있는데, 아마 그 과정을 이렇게 책 쓰기를 통해서 계속 자신과의 경쟁으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서 이제 선생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양한 삶을 보는 걸 진짜 좋아해서 일도 그런 일이기도 하고, 저는 그냥
이렇게 다양한 삶을 계속,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만 사람들이 강조를 하는데 그럼 공급은 누가 합니까? 그쵸. 그래서 이 생태계 자체를 공급해주시는 서진님께 맞아요. 아유 늘 감사드립니다. 근데 약간 교회 온 느낌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모임이 어땠는지 한마디씩 하고. 모임이 앞에서 끝났나요? 네. 아쉬웠어요. 짧고 굵게. 언니 말대로 이게 좀 여러 모임을 가봤지만 일회성인 모임들이 많았는데 이런 좋은 좀 주기적으로 해서 계속 이런 성장기를 공유하는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이제 모임에 처음 이제 했는데 좀 다른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듣는 것도 너무 좋았었고, 이제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도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또 그런 분들이랑 저는 미팅을 하는 게 제 일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서로 공유할 얘기들이 정말 많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재밌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가는 것 같고, 이제 미래에 내가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겠다 이 생각을 좀 계속 지금 한 3시간 앉아 있었나요?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저한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너무 유익해서 이제 다음에 또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오기 전에 제일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막내라서. 저는 근데 여기서 막내여서 너무 좋아요. 지금 행복해요. 감사하고. 왜냐하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향성이 있는 걸 좋아하고 롤모델을 잡아놓고 이렇게 선망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멋진 분들이 이미 있으니까 여기서 막내로서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할 수 있고 해서 지금 너무 행복하고, 전 지금 늦게 온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다음번에 꼭 일찍 와야지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모임 나오면서 저도 언젠가는 언니가 될 테니까 잘 따라가면서 엄청난 모임이 될 것 같은데 멋진 언니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저는 유일하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모임 그거랑 네. 비교도 같이 해주시고. 네. 저는 이제 어제도 저희 동문회에서 열리는 이제 신입 변호사님들 환영회를 갔다 왔어요. 근데 저는 그런 자리를 갔을 때 항상 아쉽다고 느낀 게, 성비는 사실 5대5에 가까운데 선배 중에 저만 여자였어요. 그래서 거의 9대1 저만 여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자 후배 변호사님들한테 내년에 우리 같이 나오자. 우리가 계속 같이 나와야 이제 후배 변호사님들이 이제 여자 선배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고민에 대해서도 답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대체 다들 어디 갔는가? 애 낳은 건 오케이인데 애를 낳지 않고 여행을 가거나 애를 낳지 않은 우리 많은 여자 선배들은 어디에 있는가? 저도 그런 선배가 없었고 이들에게도 그런 선배가 사실 부족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좀 여성들의 연대가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제 사업을 하거나 이런 좀 어떤 이제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좀 이런 여성들의 연대가 저는 더 좀 희소하다고 느껴서 이 자리가 되게 어제랑 좀 대비되면서 정말 더 반갑게 느껴졌고, 그 멋진 여자들 다 서진님이 데리고 있었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정말 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정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약간 그런 얘기를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보편적이지, 그런 얘기도 정말 좋고 재밌지만, 저는 이제 그 개인의 골성 그리고 개인의 어떤 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저도 아직 인문학도 출신이다 보니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꿈을 꾸고 있고, 이 사람이 몇 달 뒤에 정말 그 꿈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 걸 보는 거, 혹은 그 꿈이 바뀌기도 하는 걸 보는 게 너무 큰 기쁨인데, 이제 벌써 3번째 모임을 하면서 서진님의 꿈이 성장하는 거, 그리고 제 꿈이 또 변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성장을 해서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기분이 들어서, 우리의 이제 다음 모임, 또 다음 책으로 치면 다음 챕터가 어떻게 될지 많이 기대되고, 또 다들 또 어떤 꿈이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할지 너무 기대됩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희난을 장식해주시는. 아닙니다. 일단 늦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도 사실 앞에 일정이 있었는데 좀 무리를 해서라도 서진님 모임을 꼭 오고 싶어서 이렇게 민폐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한 번 왔는데 유일하게 이제 그때 여자 한 명에 남자 한 15명 있는 모임이 있어서 언니 기빨려가지고 내가 여자 모임에 한번 무조건 초대해보고 싶다. 사실 제가 그 나이여서. 근데 오히려 언니 이런 모임이 더 맞죠? 사실 명수는 여기가 거의 마지노선이에요. 제가 6인 넘어가면 힘듭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어딜 가도 다들 어디 가셨는지 싶은데, 여기 와서
살아있는 눈빛을 아직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사실 이걸 너무 많이 잃어버리는 걸 보다 보니까 한 3년 지나면 친구들이 눈빛이 다 흐려지더라고요. 그냥 흐리멍텅해지는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꿈이라고 약간 유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미래를 그러니까 단기적인 미래만 보고 길게를 못 보다 보니까 지치고 여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나가고 그렇게 총기를 잃어가는 게 너무 안타까웠는데 여기는 항상 서진님 모임을 오면 총기 없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에너지 받아갑니다. 와, 감사합니다. 단체 사진 한번 찍고. 아, 근데 진짜 너무, 와, 진짜 근데 진짜 약간, 저도 경건해졌어요.